제가 제일 쇼킹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수능 모의고사 그 성적표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원점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점수가 없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원점수가 안 나오고 표준 점수랑 뭐라 그럴까요? 백분위 점수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평가.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죠. 한산. 어떤 교육 목표에 네가 얼만큼 도달했느냐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100명 중에 어디냐.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서 몇 표준 편차에 위치했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 피 테스트, 그러니까 피험자, 그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행정하는 오케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위한 시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저기 한번 보죠. 네. 교장의 입장, 네, 그 파트 강사의 입장, 그다음에 부모의 입장. 네, 어떻게 조금 차이가 엄청 많죠. 네, 어떤 차이가? 일단 뭐 다른 부모님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교육을 했지만 기독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한지 제가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뭐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게 저는 그냥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응답을 받고 보낸 곳에서는 이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거취의 문제는 저는 주님께 있다. 그 거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삶에 혹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늘 이동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한국 갈 때도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가, 학업은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뭐 그런 게 주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부모로서의 그럼요. 포지션만 예, 최선을 그쵸. 다했다. 예. 그럼 당신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모두 다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초등과정이 있었고 중등에 이제 그 무학년제처럼 이렇게 운영을 이제 그때도 이제 초창기예요. 학교로 치면 이제 3년, 2년 차였어요. 걸음마 단계. 예, 학교가 2년 차였을 때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한 50명이 안 됐던 것 네. 같아요. 예. 예.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한국에서 교직도 하셨고 사범대 나오셨고 네. 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공부도 하시면서 독일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생활하시면서 경험을 갖고 계신데 한국에 와서 거의 설립 초창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기도하면서 여기 선택했다.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네.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교육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학부모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확실히 좀 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요 뭔가를 조건을 보고 들어오면요 그 학교가 힘든 위기를 같이 지나가지를 못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시는 분은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학교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 교육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뭘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들으면서 네. 기독교 대안교육의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네. 그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콜링과 소명이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네.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 교육이 쓰다 이제 한 1년차 정도 되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그 교육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나.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기대치 자체가 없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녀봤고 그냥 그 독일에 있으면서 또 제가 공부했을 때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갔을 때도 한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나 비슷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믿음으로 맡긴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없다?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입시가 모든 교육을 잡아먹었다. 네, 그거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 들어와도
그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 외부의 너무나 강력한 그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모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학교 교사의 잘못도 아니라 이게 시스템 자체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평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한국은 평가 철학이 정말 없는 나라라고 그렇죠. 생각했고요. 그냥 숫자로 해버리니까. 그냥 그 행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자이거나 행정학자이거나 정치학자이거나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쭉 한 10년을 해야 교육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평가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평가에 이건 저도 몰랐던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평가 시스템을 결정한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첫 초창기 때 한국의 교육부에서 교육 평가를 세팅하고 의사결정을 한 분들이 행정가나 정치가나 뭐 이런 분이었다는 아니요.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닌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평가가 평가의 철학의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나눠요. 네. 하나는 이제 행정적인 이유로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언어 자체에 구별이 없어요. 저는 평가라는 단어로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 둘 다 평가라는 단어로 그 번역이 되죠. 그러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세스먼트는 교육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이밸류에이션은 행정에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가 일단 구별이 안 되고 구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육적인 평가에 대한 경험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쇼킹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수능 모의고사 그 성적표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원점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점수가 없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원점수가 안 나오고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만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 그거는 뭐냐면은 한산. 어떤 교육 목표에 네가 얼만큼 도달했느냐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디지? 네가 그냥 100명 중에 어디냐.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서 몇 표준 편차에 위치했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 피 테스트, 그러니까 피험자, 그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행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위한 시험인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 그 다음에 뭐 형평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냥 전부인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네,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배운 거를 하루에 종이 몇 면에 해가지고 컴퓨터로 들어서 싹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시간가 절약이 돼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독일은 선다형이 없어요, 시험이. 네.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막 운전면허 시험. 그래서 예. 독일에서 공부하신 박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한국식의 그 시험 내면은 그러니까 한글어 시험, 한국어 시험인가 자격 시험 네. 보면은 혼동한다고 이런 시험 문제 사진 선다형을 보면서. 어려. 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어려워한다고. 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그 유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알고 있더라도. 네. 선생님, 여기서 저는 약간 완전 모르는 입장에서의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또 학생들이 이런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행정부가 이런 있죠.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그 뭐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분명히 있고 국가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고 그분들도 훌륭하신 연구원들이세요. 저는 수능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능은 사실 행정적인 시험으로서 치면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버금갈 수 없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한 행정적인 그 효용성을 가지면서도 깊이 있는 사고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엄청 이제 많이 하셨고 잘 해서 사실 굉장히 정말 고퀄리티의 좋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엔 그 시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예전에 거기랑 같이 이렇게 교육개발원에 일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같이 내본 적이 있어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그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 측정, 그 다음에 통계, 특정,
적인 접근을 해서 사지선다로 그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진짜 제가 독일에서 배웠던 그런 평가 철학을 가르치는 거를 제가 본 적 없고 한국에서 제가 교육학을 했지만 교육평가 수업 시간에 철학을 배우진 않아요. 그냥 그 측정 배우고요. 통계 배우고 뭐 신뢰도란 무엇이고 타당도란 무엇이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예.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네. 과정을 보지 않고 네. 데이터로 평가하는 네네.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평성과 뭐 객관성, 신뢰도 이런 걸 보죠. 그 독일에서는 그 평가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교육평가 제가 했던 거는 교육 심리학 하에 산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이거든요. 네. 교수 평기 일체화 이걸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요. 기록은 빼고요. 그 평가와 교수가요. 이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그걸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좀. 지금 평가 얘기 나오니까 막 이게 날개를 달아서 제 지금 전문. 네, 지금 놀이터 우리 모르는 얘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 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공부한 지 오래돼서 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평가와 관련된 거네요. 입시도 그렇죠. 12년의 교육의 평가고, 네. 근데 그 안에 평가 철학도 시스템. 없고, 또 수능만이 아니라 그 다른 대부분의 이제 학교 평가들이 다 그 철학 자체가 없는 네. 그런 상태.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던 그 평가를 한국에 와서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가 되고 있나? 근데 한동안 아무리 찾아도 그 독일에서 이제 얘기하는 평가가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찾아도 우리나라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연구가 1998년도에 제임스 윌리엄스인가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쓴 논문이 이제 그 기초인데 그것도 번역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평가 개념이 안 들어왔구나 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평가 그 연수가 있어서 가봤어요. 이종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봤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제 배우려는 마음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 궁금한 마음에서 갔는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동대에 계시는 우리 이정미 교수님이 그걸 하셨는데, 이제 그의 개념이 들어왔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이제 젊은 교수들이 사례를 이제 막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 그게 2021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랬던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걸음마다. 예. 근데 이제 뭐 워낙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딱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서 요즘에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치면 엄청 많이 뜹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 예, 학습을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 좋은 정보도. 네. 와. 예. 이거로. 강의 한 편 딱 들은 네. 느낌. 네. 오랜만에 막. 네. 진짜 너무 말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전혀요. 너무 말씀을 잘하고 계세요. 네. 말씀 많이 하시라고 네. 모셨습니다.